충격적인 사건으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CCTV 국민 앵커가 생방송 도중 충격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20년 경력 앵커가 한국 여행 경험담을 전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충격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방송 이후 중국 전체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고 웨이보와 위챗에서는 관련 클립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앵커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CTV의 뉴스 앵커 왕팡입니다. 베이징에서 20년간 방송인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제 뉴스를 전달해왔어요. 매일 아침 7시 뉴스와 저녁 9시 뉴스를 진행하며 중국 시청자들에게 세계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어요. 웨이보, 위챗, 샤오홍슈 같은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글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중국어를 쓰자 쫓겨났다. 한국 상점에서 중국인이라고 무시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었죠.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한중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곤 했으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 후배 기자 리나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왕팡 선배, 주말 뉴스 보셨어요? 또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이 있대요. 명동의 유명한 고깃집이라던데 중국인이라고 하자마자 자리 없다며 쫓아냈다고 하네요. 리나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당장이라도 분노할 기세였어요. 그 영상에는 한국 식당 앞에서 언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죠. 그런 뉴스는 항상 있지. 근데 진실은 어떨까?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말하듯이 사실 확인이 중요하잖아.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리나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혹시 한국에 가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휴가도 있으니 서울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 리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백히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패키지 여행도 아니고 저희끼리 자유여행으로 간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서울 갔다가 식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활기찬 시장의 모습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 아닐까? 그건 마치 모든 중국인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우리도 베이징 사람, 상하이 사람, 광저우 사람이 모두 다르잖아. 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걱정되네요. 선배가 가자면 따라가긴 하겠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 서울의 숙소, 방문할 만한 곳들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명동,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서울의 주요 관광지들을 리스트업하며 5박 6일 일정을 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후배의 걱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싫어할까?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중국 언론에서는 항상 한국의 반중 정서를 강조했고 온라인에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넘쳐났으니까요. 아니야, 우리는 기자야.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여권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2주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될 텐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SNS에는 한국의 반중 정서에 관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실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와 SNS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중국인에게 적대적일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야기들일까? 곧 그 답을 직접 찾아볼 수 있겠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이 보였어요.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리나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인천공항 터미널에 발을 내딛는 순간 리나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넓은 공항 로비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환했고 천장은 높아 개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함께 표기된 안내판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외국인 여행객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리나도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선배, 여기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저희는 처음 보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화면에 나타난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생각보다 빠르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외국인들도 정말 편리하겠어요. 리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죠. 안내판을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처음 방문한 공항이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을 물었고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고는 직접 저희를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며 밝게 웃었어요. 리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공항이라 그렇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특별히 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시간 안내 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안내 방송도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층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강이 보였죠.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조금 더 정돈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놀랍게도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런 노력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기사님이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았던 중국인을 혐오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인이라고 하자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느낌이었죠.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계속해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나가는 명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고 유명한 음식점도 몇 군데 추천해 주셨어요. 심지어 중국 베이징에 한번 여행 갔던 이야기도 즐겁게 들려주셨습니다. 자금성이 정말 웅장했어요. 중국의 역사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가보고 싶어요. 기사님의 말에 리나도 긴장이 풀린 듯 웃음 지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기사님은 짐을 내리는 것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호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도와줄 거예요. 택시에서 내린 후 리나는 저에게 물었어요. 선배,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첫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야 해. 내일부터 진짜 서울을 경험해보자고. 호텔 체크인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프런트 직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자 중국어로 된 서울 관광 지도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이 지도에 유명한 관광지와 맛집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설명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리나, 내일은 경복궁부터 가볼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북촌 한옥마을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 일정을 확인하며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직 본격적인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일은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첫날부터 저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서울, 진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었어요. 뷔페식으로 차려진 아침 식사에는 한식, 양식, 중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요? 명동? 아니면 경복궁? 리나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정리해둔 일정표를 보여주었어요. 일단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인사동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기 전 잠시 커피숍에 들러 지도를 보며 세부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죠.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리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저희는 약 30분 동안 앉아서 서울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세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보고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어요. 경복궁의 역사, 북촌 한옥마을의 유래,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에 대해서도 찾아봤죠. 모든 계획이 끝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걸어가던 중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 휴대폰은 있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갑이 없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역시 지갑이 없었죠. 리나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기억해냈어요. 아까 카페에서 카드를 꺼내고 아마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온 것 같아. 리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지만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갑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겨 여행이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어요. 어쩔 수 없지. 일단 카페로 돌아가 보자. 발걸음을 돌려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은 이미 지갑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공공장소에 지갑을 두고 오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외국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갔죠. 저기, 혹시 조금 전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영어와 짧은 한국어를 섞어 물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맞아요.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직원은 카운터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지갑이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모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고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당연히 주인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리나는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중국의 카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지갑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조심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어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리펑이 물었습니다.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하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그렇지만 첫 인상은 꽤 좋네. 계속 관찰해보자고.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희는 오후에 한강 근처로 향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며 강변의 전망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편할 것 같아 택시를 잡았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터기를 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리펑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사진 괜찮네요. 북촌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담겼어요. 저희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기사님의 말씀에 서둘러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한강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한강의 넓은 물줄기와 그 위로 지나가는 다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베이징의 강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리나는 감탄했어요.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한강의 풍경을 즐겼죠. 그때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안을 살펴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리나, 혹시 내 휴대폰 본 적 있어? 리나도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며 저를 도와 찾았지만 휴대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택시에서 사진 보여드리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리나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휴대폰은 포기해야겠네요. 오전에는 지갑이었는데 오후에는 휴대폰이라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중요한 연락처들과 모든 사진들이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도 모두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택시 번호라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리나는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리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가까운 경찰서가 있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맞이한 경찰관은 친절한 미소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영어로 천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택시를 타셨나요?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저희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자 경찰관은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고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기다리는 동안 앉아있으라며 의자를 가리켰고 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 기사님이 휴대폰을 발견하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약 30분 후에 도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리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기사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들은 책임감이 강하셔서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거나 직접 찾아주시곤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바로 다가와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손님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드릴 수 있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감격스러운 마음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죠.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니. 기사님이 떠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리나가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2번이나 귀중품을 잃어버렸는데 2번 다 고스란히 돌려봤다니.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놀랍다. 중국에서면 아마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경찰서를 나와 다시 한강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더 친절하게 대해준 느낌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SNS에서 봤던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라요. 오히려 저희가 한국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다시 한강변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에 비치는 석양과 점점 불빛이 켜지는 빌딩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리나,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꼭 기사로 만들어야겠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SNS나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거지.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 SNS에 올려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요. 그날의 경험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쉽게 형성되고 또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서울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을 안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저희는 서울의 맛집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명 고깃집으로 향했죠. 휴대폰을 되찾은 후 기분이 한결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입구에서 직원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메뉴판은 다행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삼겹살과 갈비를 주문했습니다. 고기를 그릴 위에 올려놓았지만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구워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몇 분 지나자 고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종업원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아, 고기는 자주 뒤집어야 맛있어요. 이렇게요. 그는 친절하게 집게로 고기를 뒤집어 주었고 익었을 때는 가위로 작게 잘라 주었습니다.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에도 종업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줄 줄은 몰랐네요. 중국 식당에서는 보통 자신의 음식은 손님이 알아서 챙기잖아요. 제가 말했고 리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위해 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웃으며 받았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식당을 나오며 리펑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네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직 여행의 시작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제 한국 여행 경험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예정에 없던 코너였지만 제작진이 제 SNS에 올린 한국 여행 사진을 보고 시청자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왕팡 앵커님,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료 앵커가 물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휴대폰을 가져다 준 택시기사님, 고깃집에서 친절하게 도와준 종업원들, 그리고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상당히 달랐어요.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소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료 앵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친절함을 경험했죠.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은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는데 그대로 돌려받았고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사님이 직접 경찰서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런 경험들이 장하오 앵커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나요? 동료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들은 이야기나 뉴스 보도만으로 다른 국가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곤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놀랍게도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부분은 제 솔직한 경험담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리나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방송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리펑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자의 의무니까. 그리고 너는 어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 SNS에 한국에서 경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부정적인 경험이 더 큰 소리로 더 널리 퍼지기 때문 아닐까요? 긍정적인 경험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정적인 경험만 이슈가 되는 거죠. 리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한국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때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이제 이 말은 제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앵커로서, 기자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저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작은 친절함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